대상자와 중재기법.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위한 투쟁과 도피 반응을 설명하시오. 항상성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로 유지하려 하는 성질이다. 항상성은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자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로 유지하는 성질이다. 항상성 조절의 중심은 뇌의 시상하부이며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작용으로 유지가 된다. 인간은 항상성을 깨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시상하부는 신체에 신호를 보내고 신체는 투쟁과 도피 반응으로 반응한다. 행동 반응, 교감신경 반응, 호르몬을 통하여 반응한다. 행동 반응은 가장 먼저 무조건 반사처럼 몸을 피하는 반응이고, 교감신경 반응은 행동 반응과 동시에 셈축, 교감신경 수질 축을 통하여 빠르게 활성화되고 또 한편 느리지만 지속되는 HPA 축, 시상하부 내하수체 부신 피질축을 통하여 최종 산물인 코티졸이 왕성하게 생성하게 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하는 투쟁과 도피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심장 박동과 호흡 수고를 늘리고 근육으로 보내는 혈류를 늘리고 피부와 내장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고 동공은 확장시켜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고 관략근은 수축해서 대소변 배출을 억제하고 땀의 배출로 체온 상승을 억제한다. 그러다가 스트레스 과정이 끝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와 호흡수를 줄여서 안정되고 소화효소 분泌 촉진해서 소화를 하고 동공을 축소하여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관략근을 이완하여 배설을 할 수 있게 한다. 코티졸은 HPA 축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의 최종 분비물로서 생리적 대사조절 작용과 면역 억제 기능이 있다. 만성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상승된 코티졸은 혈중 포도당 수준을 높이고 신장에서 수분 소실을 방지하며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심박출량을 늘려서 에너지의 순환을 증가시킨다. 면역 반응에서 기인하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항염증 작용으로 생명 연장 기능을 가지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면역 억제 기능으로 인해 가지고 질병 저항력이 약화되고 면역 균형이 소실하게 된다. 코티졸은 생리적 대사 조절 기능하고 면역 억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러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검사하는 방법은 검체는 혈액과 타액이 있고 타액의 경우 검사하는 방법은 입안을 물로 헹군 후에 잠시 시간을 갖고 일정량의 타액을 받아서 그 안에 코티졸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고려할 사항은 오전하고 오후 시간에 따라서 코티졸 양이 많이 달라지니까 보통 아침 7시에서 9시에 측정을 권장한다. 이른 아침에 가장 높고 밤늦게는 4분의 1까지 변한다. 코티졸 양에 따른 결과는 수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이다. 웰빙은 행복, 삶의 만족, 질병이 없는 상태. 웰다잉은 준비된 죽음.
치유. 치유는 회복력이란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 회복력 정진하는 과정을 치유라고 한다. 치유하는 과정은 질병에서 완치될 때까지가 아니라 자기 주도의 회복력을 복원할 때까지다. 자기 주도의 회복력을 복원할 때까지 치유가 필요하다. 곤란함을 유발한 최초의 원인과 관계없이 치유 대상자가 가장 잘 수용할 방법으로 치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유 대상에 따른 차별적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유 대상자의 수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치유가 중요하다. 효과적이다. 즉, 치유란 회복력 정진 과정이고 자기 주도의 회복력을 복원할 때까지 하는 거고 치유 대상자의 수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 치유가 효과적이다. 심리적 방어 기제, 프로이드. 심리적 방어 기제라는 것은 초자아의 압력으로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방어를 하는 기제를 말한다. 억제는 잊어버리려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 억압은 죄책감, 수치감 등 욕구나 불안을 무의식 속에 머물도록 눌러놓는 것. 반동 형성은 윤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강박 관련 장애자들이 주로 가지는 기제. 태행은 나이에 맞지 않게 엉석하는 것. 투사는 남 탓하는 것. 합리화는 여우의 심포도 같은 것. 부정은 현실로 불인정하고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는 것. 중독성 질환자에게 많이 나타나는 기제다. 보상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것, 생각하는 것. 동일시는 자아와 초자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성격 발달의 중요 기전이다. 로 역할을 한다. 치환은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하는 것 같은 것. 바람직하지 않은 기제는 투사. 즉 말하자면은 현실로 인정하지 않거나 남 탓하는 것.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제는 치환,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화풀이 하든지 무의식 속에 누르려고 노력하든지 여우의 심포도나 윤놈 떡 하나 더 주든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 노력하든가 보상 아니면 승화를 한다.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치유 농업에 적용해보기. 매슬로우 욕구 단계는 첫 번째 생리적, 두 번째 안전, 세 번째 애정과 소속, 네 번째 자기 존중, 그 다음 다섯 번째 자아 실현 욕구이다. 이를 치유 농업에서 적용해보면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정원은 신선한 공기, 해맑은 빛, 신선하고 양분이 듬뿍 든 음식물을 제공한다. 두 번째 안전 욕구. 정원은 심리적으로 긴장을 완화시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경관을 제공함으로써 치유농업 서비스 대상에게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세 번째, 애정과 소속 욕구. 농업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경험을 나누고 농작물에 대한 애정이 길러지면 그들에 대한 책임감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네 번째, 자기존중 욕구. 농업활동은 개인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돕고 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와 동료에 대한 존중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자아실현 욕구.
농업 활동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식물의 생장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식물과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인간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지각을 가질 수 있다. 치유적 접근 기법. 치유적 접근 기법. 행동 수정 이론은 스키너에 의한 1953년도에 나온 이론인데, 행동 수정은 부적응 행동을 중재하기 위해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적용하는 접근법인데, 인간의 행동 중에는 적응 행동과 부적응 행동이 있고 능률적인 행동과 결손된 행동이 있는데, 행동 수정 이론은 여기서 부적응 행동이나 결손된 행동을 대상으로 대치될 행동을 선정해서 강화해 줌으로써 부적응 행동이나 결손 행동을 소거하거나 감소시키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행동을 학습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 그러므로 행동 수정은 일련의 학습의 원리인 조건 학습과 강화의 과정을 거쳐서 개인의 부적응 행동을 수정해서 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동을 습득시키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행동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원리를 응용했는 긍정적 강화, 자기 표현 훈련, 행동 조성 기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 행동 수정 이론은 조작적 조건 형성 원리를 응용해서 긍정적 강화, 자기 표현 훈련, 행동 조성 기법을 적용한다. 첫 번째,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것은 오퍼런트 컨디셔닝. 대표적으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소거 이런 기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기법들은 다양한 문제들에 적용된 내담자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고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긍정적 강화란 포지티브 리인포스먼트는 목표로 하는 특정 행동을 보이면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음식이나 수면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를 들면 미소나 인정, 칭찬, 선물 이런 걸로 생리적 요구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을 긍정적 강화라고 한다. 그리고 부정적 강화라는 것은 네거티브 리인포스먼트는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보이면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방법이다.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꾸중이나 체벌이나 이런 것들의 혐오 자극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그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고, 소거는 강화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행동을 더는 강화해주지 않음으로써, 강화하는 걸 중지함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런 것을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한다. 두 번째 방법, 자기 표현 훈련. 주로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는데, 불쾌한 감정이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애정이나 호감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다. 이 훈련은 특히 잘못된 표현 방식, 분노하거나 침묵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표현 자체를 못하는 표현의 부재거나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된 대인관계 상황을 놓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역할 행동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훈련은 개인 혹은 집단 프로그램에서 많이 실시된다. 세 번째, 행동 조성. 행동 조성은 바람직한 행동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강화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너무 분주하고 학습 태도가 나쁜 학생을
경우에 교사가 아동의 분주하고 산만한 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고 교사의 설명에 주의를 기울일 때는 반드시 관심이나 칭찬을 보이는 거지. 그러면 점차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자, 이러한 조작적 조건 형성이나 자기 표현 훈련이나 행동 조성, 이러한 세 가지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행동 수정 이론에서 상담은 어떻게 중재를 해 나갈 거냐. 그것은 행동 수정 상담 기법의 중재. 스키너의 행동 수정 이론은 변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화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서 스키너의 변별 자극, 반응, 강화 자극, 즉 다른 말로 하면 선행 상황에 대해서 행동을 보여주고 그 다음 그 따라오는 결과, 다른 말로 하면 변별 자극과 반응과 강화 자극, 선행 자극에 대해서 행동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원예 치료 중재 기법에 적용을 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원예 활동을 통한 변별 자극, 반응, 강화 자극을 신체에 국한해서 연결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변별 자극은 2개 이상의 자극, 즉 파란불과 빨간불을 제시하고 파란불에 어떤 반응을 보일 때 보상을 제시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치유농업에 응용을 하면 텃밭 활동에서 삽을 잡는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주고 다른 행동을 할 때는 보상을 주지 않음으로써 삽을 잡는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다.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은 행동으로 실천하는 개념인데 유기체의 모든 행동들은 선행 자극이 나타나면 1년 내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 예를 들어서 텃밭 활동에서 식물을 심기 위해서 삽을 쥐는 연석과 엄지와 집게손가락을 사용을 하면 그것 자체가 반응인 거지. 이런 걸 통해서 유연성을 갖게 되는 것, 이러한 것은 반응에 해당한다. 세 번째, 강화 자극은 어떤 특정한 행동이 나오면 그 행동의 결과를 강화시켜주는 자극을 제시하는 것, 이후에 행동이 일어나는 확률과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 그것이 강화 자극이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나? 강화 자극의 결론은 대소근육의 예를 들어서 대소근육의 움직임을 통한 근육운동과 균형 감각 운동으로 도구나 새로운 활동에 대한 숙련도와 손의 민첩성이 향상되는 것, 소근육이 발달하는 것, 그것이 강화 자극의 마지막 결과가 되는 거지. 자, 지적장애 아동에 대해서 그러면 스키너 행동수정 이론을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면 꽃가위로 줄기를 자르는 행동을 수행을 하면 이를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자극인 다양한 칭찬과 반응, 물적 보상을 제공을 하는 거지. 그러면 반복적으로 꽃가위로 줄기를 자르게 될 거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눈과 손의 대뇌의 협응력을 정진시키게 될 거라는 거. 그럼 만약에 꽃가위로 줄기를 자르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하지 않으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적 강화의 방법인데 생리적 요구, 음식이나 수면 혹은 사회적 요구, 인정, 칭찬, 선물을 하지 않는 거지. 보상을 하지 않는 거. 그렇게 되면 그 행동이 줄어들 거라는 거지. 그 빈도가 줄어들 거라는 거지. 자, 이러한 행동수정 이론을 평가해 보면 행동수정 이론은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미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포증이나 강박장애, 중독문제, 다양한 내담자 및 청소년 장애 등의 구체적인 부적응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유도하는 데 가장 유망한 치료법이다. 한계점으로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감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다. 따라서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상담이 심신간 상호작용의 원리를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반복하게 되면 정신이 변화할 수 있다는 심리치료의 철학적 기초에 어긋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행동수정 이론은 자기 실현을 추구한 내담자에게는 부적합하지만 공포증, 강박장애, 중독 환자, 또 실천하기를 미루는 사람에게는 가장 유망한 치료법이다. 키는 행동수정 이론, 조작적 조건 형성,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소거. 첫 번째, 정적 강화. 목표로 하는 특정 행동을 보이면 음식, 수면 등 생리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미소, 인정, 칭찬, 선물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긍정적 자극을 제공하는 방법. 두 번째, 부적 강화. 내담자가 특정 행동을 보이면 싫어하거나 혐오하는 부정적 자극을 제거하거나 보류하는 방법. 세 번째, 처벌. 처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면 꾸중이나 체벌 등의 혐오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그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 네 번째, 소거. 소거는 강화를 통해 이미 학습된 행동을 더는 강화해주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의 빈도를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사용한다. 적용, 일학 만들기. 스키너 행동 수정 이론 적용, 일학 만들기. 텃밭에서 대상자가 삽을 잡게 하기 위해서 삽을 잡는 행동을 할 때는 미소와 칭찬을 하거나 정적 강화, 물 주는 당번을 제외시켜 주거나 부적 강화 함으로써 삽을 잡는 행동의 빈도를 늘린다. 지속적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 꾸준을 하거나 무관심을 보임으로써 처벌, 그 빈도를 줄이고 일학 만들기가 완료되면 삽을 잡고 있어도 더 이상 칭찬을 하지 않음으로써 소거, 삽을 잡는 빈도를 줄인다. 이러한 스키너 행동 수정 이론은 공포증, 강박증, 중독증 등 실천하기를 미루는 사람들의 효과적이고 부적응 행동자에게 효과적이다. 그런데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부적합하다. 두 번째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이론, 치료, 랩트, 앨리스 1926년에 의해 개발된 랩트, 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 이론은 핵심 내용은 인간의 인지, 정서, 행동이 인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인간의 부적응 행동 또는 이상 심리는 환경이나 무의식에서 유발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닌 왜곡되고 부정확한 신념체계, 즉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논리적 사고와 융통성 있는 인생관을 갖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다. 그러면 합리적 사고, 신념과 비합리적인 신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비합리적인 신념은 절대론적인 사고, 당위적 사고, must, should, 반드시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이런 신념, 이런 사고는 합리적 신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비교조적 사고, 유연한 사고. 나는 뭐뭐 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비합리적 신념, 파국적 신념, 과장적 사고. 예를 들면 마냥 뭐 하면 끔찍할 거야. 부정적 결과에 대한 예측을 파국적으로 하는 거지. 이런 것은 합리적 신념으로 어떻게 바꿔야 돼? 항파국적 신념. 낙관성. 과장적인 사고가 아니라 낙관성. 마냥 뭐뭐 하면 힘겨울 거다. 하지만 끔찍하진 않을 거야. 비합리적인 신념, 감내불능 신념. 마냥 뭐뭐 하면 견디거나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신념은 감내 가능한 신념으로 바뀌어야 된다. 합리적 신념, 과정을 중시하는 거지. 마냥 뭐뭐 하면 견디기 어려울 거다. 하지만 나는 버텨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
과정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감내 가능한 신념. 그리고 비합리적인 신념, 예를 들면 비하적인 신념. 자기 비하와 열등감에 똘똘 뭉쳐서 마냥 뭐뭐 하면 누구 인생이 무가치하다, 나쁘다, 쓸모없다 이런 비하적인 신념은 비합리적이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수용적인 신념으로. 마냥 뭐뭐 하더라도 내 인생이 무가치하거나 나쁘거나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합리적인 신념의 대표적인 거, 당위적인 상, 당위론, 절대사고, must, should, 혹은 과장적인 파국적 신념, 감내불능 신념, 비하적인 신념 이런 것은 비합리적이고, 합리적인 신념은 유연하고 비교조적 사고, 혹은 낙관성, 항파국적인 신념, 혹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내 가능 신념, 혹은 수용적 신념, 이러한 신념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랩터의 ABCDE 모형이라고 있는데 랩터의 핵심 원리는 ABCDE 모형으로 설명이 된다. 선행사건 A. Activating Event B. Irrational Belief 비합리적인 신념체계 C. Consequence 부적절한 사고에 의한 행동의 결과 D.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대한 논박, dispute. 그러고 나면은 dispute 후에 일어나는 합리적 사고 신념체계, RB, rational belief. 그 다음 E. effect는 논박의 결과로 적절한 정서와 행동적 결과. E. 이러한 ABCDE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E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촉발사건, activating event, 자극, 비합리적인 사고, irrational belief, 매개 요인이고 그것이 어떤 인지가 되는 거지. 그 인지를 dispute 해서 D로 해서 rational belief로 바꿔줌으로 인해 가지고 response 반응을 consequence를 어떻게 바꿔? effect, 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로 바꿔주는 거지. 지금 여기서 나오는 consequence는 뭐야? 반응 R, SOR로 보면 R인데 그 R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부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인 consequence를 E, effect, 적절한 정서적 행동적 결과로 바꾸는 거지. 어떻게? irrational belief를 rational belief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논박을 함으로써 dispute를 통해서. 그러면 그 논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랩트 상담 기법의 중재 방법이지. 그래서 상담 기법, 즉 앨리스의 랩트의 논박 기법은 세 가지 기법이 있다.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법. 첫 번째 인지적 기법은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데 현재의 상태에서 좋게 느끼는 것이 필베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실제로 더 나아지는 겟베러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이러한 인지적 기법의 핵심이 비합리적 신념을 논박하는 건데 예를 들면 반복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하는 대상자의 신념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다육식물의 잎을 본체로부터 분리를 한 후에 엽삽을 실시하거나 부러진 가지를 잘라서 정리한 후에 줄기삽을 실시해서 뿌리가 내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능성, 또 다른 시작, 이런 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이러한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삽목을 시도한 것처럼 대상자가 시도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사고를 하게 하는 것. Get better. 더 나아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삽목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러한 get better 기법을 다른 말로 인지적 기법의 암시와 자기 암시, 즉 치유농업사가 대상자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시켜주는 것. 대안을 제시하는 것. 예를 들면 대상자 스스로 다양한 대안을 찾도록 격려하는 것.
다른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독서요법, 혹은 내담자 언어를 변화시키는 방법, 아니면 문제 목록표를 만들어서 과제를 부여하는 방법. 두 번째, 정서적 기법. 랩트 상담 기법, 중재하는 방법에서 논박하는 기법, 정서적 기법은 즐거움, 우울, 스트레스, 불안같이 주로 생리적인 반응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즐거움, 기쁨, 자기만족, 여유로운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도록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상황 전환. 주요 접근 기법으로는 무조건적인 대상자 수용, 상담자의 자기 개방, 역할 연기, 모범 행동 보이기, 부끄러움 공략 연습, 감정이 실린 언어, 이러한 방법이 있다. 무조건적 수용이라는 건 대상자가 자기 자신을 적극적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부끄러움 공략을 한다는 건 대상자가 창피하거나 부끄럽게 느끼는 방식으로 행동한 후에 그러한 행동에 대한 타인의 비난에 과도하게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방법. 아니면 감정이 실린 언어, 예를 들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 구절 및 문장을 구사하도록 하는 것, 이런 건 자기 개방하는 것을 기회를 주는 거지. 예를 들면 치유농업에서는 식물을 성공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고 꽃이나 엽채, 열매 등을 수확하면서 미래의 성공한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정서를 자극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는 우울의 방해 요인을 지속적으로 씻어내기 위한 비누 만들기, 꽃차 등을 활용해서 찻잔 속에서 피어나는 꽃의 모습을 보고 우울이 감소되고 자아 존중감이 향상된 자기 모습과 연관지어서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는 방법 등 여러 적용할 수 있겠다. 세 번째, 행동적 기법. 행동적 기법으로 논박시키는 방법. 행동적 기법은 말하는 것, 몸짓, 기타 신체 움직임과 같이 우리 눈으로 관찰되는 것을 적극적 지시 기법으로 사용해서 실천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인 과제를 부과해서 행동을 변화를 일어나도록 하는 것. 주요 기법으로는 보상 기법,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 기술 훈련, 합리적 사고의 연습과 강화 등이 있다. 주장 훈련시키는 것, 모범 활동을 시도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면 치유농업에서 원예 활동은 식물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원예 기술 습득한다든지 결과물, 수확물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 타인과의 대화, 나아가서 삶의 목표를 알게 되어서 자기 패배적 감정이나 행동을 낳는 비합리적 신념을 없애서 성취 동기가 향상되는 효과를 노리는 거다. 행동적 기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기법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기법인데, 인지적 기법은 더 나아지는 거, 갯배로에 초점을 두는 거. 그래가지고 두 번째 정서적 기법은 느낌이나 감정을 좀 더 여유롭게 느낄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거.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준다든지 자기 개방한다든지 부끄러운 공략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게 별게 아니라고 느낌을 느끼게 한다든지. 그 다음 세 번째 행동적 기법은 뭐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를 해주고 보상을 하고 과제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 사고를 연습하는 방법이지. 자, 이러한 랩트 이론의 평가를 한번 해보면 랩트 이론의 공헌점은 포괄적이고 절충적인 치료 실제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 단기간 내에 우울과 불안을 다룰 수 있다. 우울과 불안의 효과가 있다. 감정을 찾고 표현하도록 하지 않고 생각을 강조하는 점은 내담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가르치기와 학습에 대한 관심은 정신질환이라는 낙인을 피할 수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또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적이다. 특히
이 랩트 이론의 한계점은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무의식이나 내재하는 갈등의 탐색에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성급하게 비합리적 신념을 확인하고 너무 강하게 직면에 접근했을 때 내담자가 위축될 수 있고 조기 종결의 위험도 있다. 랩트 이론은 자존중간 향상에 효과적이다. 왜? 정신질환 낙인이 찍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지가 합리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향상되더라 라는 거지. 우울과 불안에 효과적이더라 라는 겁니다.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 ABCD에서 논박 D 인지적 논박 정서적 논박 행동적 논박 첫 번째 인지적 논박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현재의 상태를 feel better, 좋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실제로 더 좀 나아지는 것, get better에 초점을 둔다. 그 방법으로는 암시와 자기 암시, 상상적 청중 감소시키기, 대안의 제시, 전환 방법, 패배적 자기 교시 대신에 활동에 집중시키기 이런 방법을 쓰면 된다. 사례, 삽목, 인지적 논박, 삽목, 다육식물의 잎의 엽삽 혹은 줄기삽을 실시하여 뿌리가 내리는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대상자가 가능성 또 다른 시작을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질문한다. 정서적 논박 즐거움, 기쁨, 자기만족, 여유로운 느낌이나 감정을 느끼도록 상황을 전환시키는 것에 중점을 둔다. 주요 접근 기법으로는 무조건적인 대상자 수용, 수치심 공략하기, 상담자의 자기 개방, 역할 연기 이런 것들이 있다. 적용하기, 수학하기, 정서적 논박 수학하기. 예를 들면 식물을 성공적으로 길러냄으로써 성취가 만족감을 느낄 때, 꽃, 엽채, 열매 등을 수확할 때 대상자는 미래에 성공해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질문해서 즐겁게 상상하도록 정서를 자극한다. 비누 만들기. 정서적 논박. 이렇게 직접 만든 천연 비누로 우울하게 하던 모든 것을 씻어버리시면 대상자님 모습은 얼마나 밝고 멋지게 변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형용사를 적기. 형용사 목록에서 골라서 적어볼까요? 골라볼까요? 라고 기대를 상상하게 한다. 이러한 모습은 우울을 감소하고 자존감을 향상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행동적 논박. 행동적 논박은 말하는 것, 몸짓, 기타 신체의 움직임과 같이 우리 눈으로 관찰되는 것을 적극적 지시기법을 주로 사용해서 실천 가능하고 행동 지향적인 과제를 부과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 주요 기법은 보상기법, 과제를 부과하는 것, 기술 훈련하는 것, 합리적 사고의 연습과 강화 이런 것들이 있다. 적용하기, 원예 활동에서 과제 부과 및 기술 훈련하기. 예를 들면 식물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잘하는 모습을 보며 평행적 주제의 연결을 통해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게 한다. 합리적 대안 신념에 따라서 현장에 적용해보기, 서로 주고 싶은 수확물 선물하기, 시상식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하기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방법은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고 자기 효능감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감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현실 치료
RT, 현실치료. 현실치료 RT 리얼리티 세라피는 1950년대 미국 정신과 의사인 그레스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이다. 현실요법은 개인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행동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배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하지 않고 존중해주는 행동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현실치료는 자신의 행동 탐색과 평가를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하는 활동을 학습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통찰 감정 등 정신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 현실 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선택 이론, 인간의 기본 욕구, 전행동, 지각된 세계와 질적인 세계, 이런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하고 상담하는 기법을 들어가려고 한다. 첫 번째, 선택 이론. 현실 치료의 배경이 된 선택 이론에서 인간의 행동이란 인간에게 유전적으로 내재되어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5가지 기본 욕구 중에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인간의 행동이란 기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즉,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러한 강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 이는 행동하는 것이 외부 자극에 의한 것이라는 자극 반응, SOR, 자극에 대해서 매개하고 그에 따른 반응, 리스폰스를 보이는 거라고 말하는 자극 반응 이론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행동이 내면적인 개인의 동기라고 생각하는 이론이다. 선택 이론. 그러면 인간의 기본 욕구는 뭐냐? 선택 이론에 의한 인간의 기본 욕구는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강한 에너지라는 것인데 그것은 5가지가 있다. 첫 번째, 생존 및 생식 욕구. 두 번째, 사랑과 소속 욕구. 세 번째, 힘의 욕구. 힘의 욕구로 경쟁하고 성취하고 자신과 남에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은 욕구가 힘의 욕구. 네 번째, 자유의 욕구. 원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 5번째, 즐거움에 대한 욕구. 학습이나 놀이, 웃음 등을 통해서 즐기고 싶은 욕구. 이런 5가지 욕구가 충족되어야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때 욕구 충족의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욕구까지도 존중해 주는 것이어야 진정한 의미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다라는 거다. 전행동, 토탈 액티비티, 전행동,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 선택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전행동, 토탈 비헤이비어는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 이러한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 현실 치료에서는 인간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활동하기와 생각하기를 먼저 변화시킴으로써 통제가 어려운 느끼기와 통제가 더욱 어려운 신체 반응까지 변화시켜서 결국 전 행동의 변화를 이룬다는 것이다. 지각된 세계와 질적인 세계.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각 체계, 지식 여과기 필터, 가치 여과기 필터를 거쳐서 해석한 지각된 세계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하는 세계는 지각된 세계이다. 현실이 아니라. 질적인 세계는 지각된 세계에 속해 있는 한 부분으로서 자신의 욕구와 부합되는 구체적인 것들을 저장해 놓은 것이다. 질적 세계와 지각된 세계는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클수록 인간은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 현실 치료는 불만족,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전 행동의 활동 요소를 본인이 선택하거나 질적 세계에서 자신이 저장해 놓은 곳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자, 그러면 현실 치료라는 것은 선택 이론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 욕구 5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고,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전 행동, 활동하기, 생각하기처럼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변화를 시켜가지고 느끼기, 신체 반응 같은 어려운 것들이 변화를 이루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 현실 치료는 인간의 불만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그 불만족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와 질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 즉 말하자면 지각된 세계와 질적인 세계의 차이, 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니까, 상담은 어떻게 할 거냐? 선택이로 그러면 현실 치료에서는 상담하는 방법은 WDEP 상담 과정을 따른다. 현실 치료는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상담 과정의 중요한 절차로서 WDEP 4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W, want 단계는 바람, 희망, D, doing 단계는 현재 하는 일, E, evaluation은 단계는 자기 평가, P, plan 단계는 계획하기를 의미한다. 그러면 현실치료 상담 기법 중재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상담 과정을. 현실치료 상담 과정은 진실되고 따뜻하고 관심 어린 관계를 만들려는 상담 환경 가꾸기부터 시작된다. 집단 원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비위협적인 식물과 허브차를 이용해서 라포를 형성해서 친숙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상담 환경 가꾸기에 해당한다. 현실 치료는 모든 행동의 원인이 되는 5가지 욕구의 충족 정도에 따라 자기 인식이나 능력의 정체감을 발달시킨다고 보았는데, 원예 활동은 다양한 신체 활동, 식물을 매개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활동 산물을 통한 성취감, 원예 기치식의 습득, 창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 이러한 5가지는 현실 치료의 5가지 욕구를 고루고루 만족시킨다. 다양한 신체 활동, 생존, 생식 욕구, 식물을 매개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사랑과 소속을 느끼게 하고, 활동 산물을 통한 성취감, 이것은 힘을 느끼게 하고, 원예 지식의 습득, 그래서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 자유의 욕구, 그 다음 창작을 통한 표현의 자유스러운 자유, 그건 즐거움인 거지. 이러한 것을 고루 만족시킨다. 행동 변화를 위한 상담 과정의 절차를 예를 들면 첫 번째, want, 욕구 탐색하기 단계에서 다양한 색깔의 꽃을 제시하고 어떤 색의 꽃들을 원하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무엇인가? 대상자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인식하도록 격려하고, 예를 들면 잔디 인형 만들기를 통해서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의 필요, 욕구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두 번째, 현재 행동에 초점 두기, doing 단계. 예를 들면 아파 액자 만들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자신에게 행복한 자원이 무엇인지 탐색하게 하고, 아로마 비누 만들기 이런 활동을 하면서 씻어버리고 싶은 자신에게 불행한 자원이 무엇인가, 현재 상황에서 질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을 학습하게 하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셋째 단계, 이밸류에이션 단계, 스스로 평가하기. 식물의 수경 재배 가능 여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경 재배와 환영의 의미를 지닌
리스 만들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의 현재 행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인가요? 이런 숙련된 질문을 사용해서 대상자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네 번째 단계, 플랜 단계, 계획하기. 예를 들면 희망 꽃볼 만들기 이런 걸 통해서 미래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상자는 자기 자신에게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을 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책임을 중시하게 하는 거지. 이처럼 현실 치료를 중재로 한 원예 활동 참여로 활동 요소를 증가하고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책임감을 증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현실치료 이론을 평가를 해보면 현실치료 이론은 체계적이고 강력한 선택 이론을 바탕으로 욕구 충족을 위한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고 활동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접근이다. 직접적인 기법들을 사용하므로 심리상담에 저항하는 내담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 한계점은 상담 과정에서 억압된 갈등이나 무의식적인 힘을 평가절하하고 다소 덜 복잡한 문제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내담자를 조속히 고쳐주려고 하는 상담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현실치료 이론은 그래서 WDP를 적용해서 현실을 중시하고 책임감을 중시하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평가하게 해서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느냐. 스스로 평가하게 해서 스스로 미래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그 행동에는 자기 자신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책임감 전가까지 돕는 이론이다. 글래서의 현실치료. 글래서의 현실치료는 현실과 책임과 옳고 그름을 강조하는 건데 상담하는 방법은 WDEP다. WDEP. 행동 변화를 이끌기 위한 상담 과정의 중요한 절차가 WDEP 4단계인데 W, want, 바람, D, doing, 현재 하는 일, E, evaluation, 자기 평가, P, plan, 계획하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욕구 탐색하기 W단계 꽃꽂이 할 때 want 다양한 색깔의 꽃을 제시하고 어떤 색의 꽃들을 원하나요? 당신이 그렇게 우울하도록 하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인식하도록 격려한다. 또 잔디 인형 만들기에서 예를 들면 잔디 인형 만들기를 통해서 당신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상자의 필요나 욕구 등 원하는 것을 정확히 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한다. 두 번째, doing, 현재 행동에 초점 두기. 예를 들면 아파 액자 만들기를 한다면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은 자신에게 행복한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고 감정과 행동을 연결한다. 비누 만들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doing, 아로마 비누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씻어버리고 싶은 자신에게 불행한 자원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하고 자신이 원하는 자원들을 더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긍정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평가하기. 예를 들면 환영의 리스를 만든다고 보자. 아니면 식물을 수경 재배한다든지 할 때
evaluation. 가능 여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의 현재 행동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달성할 수 있는 건가요?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인가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서 대상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돕는다. 네 번째, 계획하기, 플랜 단계. 예를 들면 희망 꽃볼 만들기를 한다든지 할 때 미래 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하면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하겠다는 하는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물어주는 거지. 그 계획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인지를 물어주는 방법이다. 자, 이러한 WDP 현실 치료는 덜 복잡한 문제, 행동 변화가 필요한 대상, 예를 들면 범죄자, 무직자 들에게 적용하면 좋고 자폐나 지적장애자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 도덕성, 책임성, 현실 책임, 행동을 강조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 게슈탈트 이론 프리츠 펄스에 의해서 1946년 게슈탈트 이론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서 무엇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초점을 둔 실존적 심리치료 기법이다. 펄스에 의해서 개발된 이론이다. 게슈탈트란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 신체, 감각, 행동이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로 조직화하여 지각하는 것을 뜻한다. 즉, 인간 유기체의 기본적 기능으로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통합에 대한 개인의 자각을 중요시한다. 그 개체가 게슈탈트 형성을 방해받거나 상황적 여건으로 이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고 개체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를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미해결 과제 및 욕구를 찾아서 정경으로 떠올려 접촉의 과정을 거쳐서 배경으로 보내어서 미해결 과제를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정경과 배경, 미해결 과제, 지금 여기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정경과 배경. 게슈탈트를 형성한다는 말은 개인이 어느 한순간에 중요한 욕구나 감정을 정경으로 떠올린다는 의미이다. 건강한 개인은 매 순간 자신에게 중요한 게슈탈트를 분명하게 형성하여 정경으로 떠올릴 수 있는데 비하여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정경을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즉 개인의 특정한 욕구나 감정의 게슈탈트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흔히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행동 목표가 불분명하고 매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어려워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정경으로 떠올렸던 게슈탈트를 해소하고 나면 그 정경은 배경으로 물러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게슈탈트의 형성과 해소라고 한다. 다른 말로 정경과 배경의 교체라고도 하고,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은 그 순간에 배고픔이 정경으로 떠오른 거고 그때 하던 다른 일들은 배경으로 물러나는 거야. 관심 받게 되었다는 거지.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는 것은 대상을 전체로서가 아니라 각각의 형태로 분리되어서 지각되는 현상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한다. 정경으로 한꺼번에 못 떠올리는 거.
다음 미해결 과제. 미해결 과제는 다른 말로 미해결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게슈탈트를 잘 형성하지 못했거나 또는 게슈탈트를 형성하긴 했으나 방해받았을 때 그 게슈탈트는 배경으로 사라지지 못한다. 그렇다고 정경으로 떠오르지도 못하므로 중간층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한 완결되지 못한 과제나 해소되지 않는 게슈탈트를 미해결 과제라고 한다. 이러한 미해결 과제가 많아질수록 개인은 자신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인간에 대한 원망, 증오, 고통, 불안, 죄의식, 포기 이런 심리적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현실 적응에 실패하게 된다. 세 번째, 지금엔 여기. 게슈탈트 이론은 미해결 과제를 완결 짓는 것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방법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를 알아차리는 거다. 그렇다면 네 번째, 알아차림과 접촉주기란 뭐냐? awareness, 알아차림은 개체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지각한 다음에 게슈탈트로 형성해서 정경으로 떠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접촉주기, 접촉은 정경으로 떠오른 게슈탈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봐줘 라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 게슈탈트가 형성되어서 정경으로 떠올라도 이를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완결짓지 못하면 배경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접촉은 게슈탈트 형성 해소의 순환 과정을 도와서 유기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게슈탈트가 생성되고 해소되는 반복 과정을 알아차림과 접촉 주기라고 말한다. 알아차림과 접촉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면 그 알아차림을 직면하지 못하고 내사, 투사, 반전, 편향, 합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아차림이 옳게 되지 않는 거지. 자, 이러한 정경과 배경, 미해결 과제, 지금 여기 혹은 알아차림과 접촉주기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게슈탈트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과정이 있다. 게슈탈트 상담 과정에서 심리 상담자가 내담자의 미해결 과제를 해석해주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내담자는 현재의 기능을 간섭하는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작업을 한다. 해결은 누가 해? 내담자가. 상담자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돕는다. 게슈탈트는 정신분석기법, 사이코드라마, 여러 예술기법, 실존철학, 실존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서 통한 정립된 이론이다. 구체적인 기법으로는 별칭 짓기, 식물 되어보기, 책임지기, 숙제, 특별했던 경험 나누기,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 자신의 하루 일과 표현하기, 감정에 머물기, 구성원 묘사하기, 가장 중요한 세 사람, 특정인 얼굴 떠올리기, 고쳐 쓰고 싶은 페이지, 접촉과 틀어박히기, 현재화, 상주기, 반대로 하기, 타인의 시각받기,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뭐하나? 알아차리도록 배경에 있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게 하고 그래서 알아차리면 접촉을 통해서 흥분하고 행동을 하고 게스탈트를 해소하게 하는 걸지. 이런 구체적인 기법을 통해서. 자, 게슈탈트 상담 기법 중재.
그러면 중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 첫 번째,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홍길동님이 옛날에 난 그때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랬거든 하면서 이야기하면 홍길동님 우리 지금 여기에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원예 활동을 하는데 대상자가 씨앗을 파종하고 물을 주면서 정성껏 관리를 한다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다. 그러나 씨앗을 파종하고 난 뒤에 무관심하게 방치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즉, 대상자의 행동과 관심에 따라서 식물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는 그런 식물의 반응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한다. 두 번째, 게슈탈트 행성과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는 것. 개체는 삶의 주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삶에서 미완결된 주제를 완성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주제들의 발견을 게슈탈트 형성이라고 하는데 개체는 게슈탈트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 나아가서 삶의 목표를 알게 되고 이에 따라 행동 지침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크고 작은 주제를 찾아서 자각하도록 도와주는데 역점을 둔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그냥 살래요. 나는 꾸준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홍길동님 오늘 정말 잘하셨는데요. 왜 꾸준하지 않다고 하실까요? 또 원예 치료를 하면서 대상자가 식물의 재배 경험을 통해서 식물의 생장, 개화, 결실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장 과정에 따른 미해결 과제를 발견을 해서 직접 해결해 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해서 목표를 알게 하는 거지. 세 번째, 실존적 체험. 게슈탈트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다가 다시 감추지만 삶의 본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세계인 바로 그 삶이다. 대상자는 다양한 원예 활동을 통해서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의 오감을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와 감정을 발견하고 또 원예 작업을 하면서 식물의 발화, 생장, 수확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존재에 대한 생동과 변화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재조명하게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게슈탈트 이론의 평가. 게슈탈트의 공헌점은 감정에 대해서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실존적 체험을 중시하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을 강조한다. 내담자의 행동을 근거로 자신의 내적 성장과 자기 확장에 대한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 접근법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비언어적 행동을 강조한다. 이 이론의 한계점은 뭘까? 강한 정서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표현된 감정을 다루지 않거나 인지적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담자들은 미해결 상태로 남으며 자신이 학습한 것에 통합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인지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상담자는 내담자가 잘
내담자의 미해결 과제를 해석해 주지 않고 내담자 스스로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된다. 해석하는 방법을 잘 배우도록 해줘야 된다. 내담자가 현재의 기능을 간섭하는 과거의 미해결 과제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의 내적 성장과 자기 확장에 대한 관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미해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접촉주기, 알아차림과 접촉주기 기회를 이러한 기법으로 제공을 하는 거지. 이는 상상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내담자만 가능하다. 네 번째, 펄스의 게슈탈트 이론. 게슈탈트 이론은 상담 기법 3가지, 중재하는 방법. 첫 번째, 지금 여기에. 두 번째, 게슈탈트 형성과 미해결 과제 해결. 세 번째, 실존적 체험. 이런 방법을 쓰는 거다. 지금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내담자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대상자님,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한다. 즉, 파종하고 난 뒤에 그냥 방치하면 아무런 결과도 얻을 수 없다는 거지. 행동이 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신이 해야 되는 행동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거. 다음, 게슈탈트 형성과 미해결 과제 해결하는 거. 삶에서 미완결된 주제를 완성하려는 욕구가 있고 이러한 주제들을 발견해내는 게 게슈탈트 형성이다. 개체는 게슈탈트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 그리고 삶의 목표를 알게 되고 자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다. 예를 들면 원예를 한다고 보자. 그러면 식물 되어보기. 스스로 본인이 식물이 되어보는 거지. 아니면 고쳐 적어 쓰고 싶은 페이지가, 혹시 고쳐 쓰고 싶은 페이지가 있나요? 인생에서. 아니면 대상자님 인생에서 특별히 상을 주고 싶은 때는 언제예요? 대상자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다면 언제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대상자님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가능하다면 고쳐 쓰고 싶은 페이지가 있어요? 대상자님 지금 특정인 얼굴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다음, 실존적 체험 3번째. 게슈탈트는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다가 다시 감추지만 그 본질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 세계인 바로 그 삶이다. 따라서 대상자는 식물이 생장하고 개화하고 결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생장 과정에서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삶의 미해결 과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목표를 알게 될 것이다. 게슈탈트 상담은 내담자의 내적 성장, 자기 확장, 상상력 발휘가 가능한 사람이 해야 되고, 재소자, 위기 청소년, 중독자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다음 이론은 긍정심리 이론입니다. 긍정심리 이론은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2009년도 최근의 이론인데,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셀리그만은 과거 심리학이 인간의 약점이나 부정적 상태, 심리적 결합에 대해서만 편향적인 관심을
중심을 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셀리그만은 진정한 행복이란 긍정적인 정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즐거운 삶,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며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운 삶, 적극적인 삶, 그리고 자신의 대표 강점과 미덕을 활용하여 더 넓은 범위인 가족, 직장,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셀리그만의 진정한 행복이란 즐거운 삶, 긍정적인 정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즐거운 삶,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자신의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 가족에게 봉사하는 의미 있는 삶,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긍정적인 정서가 막 일어나는 즐겁고 적극적이고 의미가 있어야 돼. 즐거워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데 적극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거지. 즐겁고 의미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행복하다. 이에 행복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성격 강점과 덕목을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가 시작되었는 것이 긍정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의 세 기둥. 첫 번째, 긍정적인 상태, 스테이터스, 포지티브 스테이터스. 긍정 정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과 희망, 활력, 열정, 확신. 이건 뭐야? 즐거운 삶이네. 긍정 정서니까. 두 번째, 긍정적 특질, 포지티브 트레이트스. 지금 긍정이라는 단어가 다 포지티브로 표현하고 있어요. 포지티브 트레이트스. 이거는 창의성, 호기심, 지혜, 사랑, 친절, 사회 지능, 용기, 끈기, 진실성, 활력, 용서, 자기조절, 리더십, 감사 등 개인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기질이나 성격같이 지속적으로 지니는 성품, 미덕. 이게 뭐야? 긍정적 특질, 트레이트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긍정적 기관, institution, positive institution.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긍정적 기관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한테. 긍정심리학으로 살려면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는 어떤 스테이터스. 두 번째, 긍정적인 적극적으로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품성이 있어야 되고 성품, 미덕 이런.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긍정적 기관이 있어야 돼. 그게 가족이든 뭐 조직이든 제도든 간에 자아실현과 행복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처럼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강점과 미덕을 추구를 하고 그것이 궁극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했다라는 거죠. 긍정심리학 이론의 중재, 긍정심리학의 요소를 강화하는 건데 긍정심리학은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되지? 예를 들면 자연 친화적인 원예 환경은 기분장애와 불안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느끼게 해서 심리적인 회복을 돕는다. 인간이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식물을 통한 자제력 정진, 자신감과 자부심 함량에 기여하며 특히 아동의 인성 발달 효과가 크다. 긍정심리학 이론을 중재로 한 실외 원예 활동으로 상추, 토마토, 고추 등을 기르는 것은
식물의 전체 생장 과정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살펴볼 수 있으며 특히 기르는 동안의 노력과 기다림에 대한 보상으로 잎과 열매 등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주어진다. 따라서 수확물로 인한 성취감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한다.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게 하는 거지. 실외 원예 활동은 자연 친화적인 원예 활동은 또 자신감과 자부심 함양에도 기여하고 자제력도 정진하게 하고 자, 실외 원예 활동은 그래서 긍정적인 경험을 축적하는데 수확하기까지 함께 물을 주거나 지주를 세우며 비료를 주는 등의 식물 기르는 과정을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여 함께 나누어 먹으며 대상자 사이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실내 원예 활동의 주요 소재와 다양한 부소재를 대상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소재가 주는 오감의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감성을 담아서 창작물을 계획하고 적극적인 몰입을 통해서 독창적인 창작물을 완성하고 매 회기마다 작품 결과물을 다른 대상자의 장점을 떠올리며 칭찬을 하거나 작품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장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러 회차가 진행되더라도 원예 활동은 이렇게 많은 시점에 따라서 지주를 세우든 비료를 주든 각종 원예 활동마다의 장점을 떠올리고 칭찬을 하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즐거워하면 되는 거야. 즐거운 것을 같이 이야기하게 하면 되는 거야.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 각각의 담당에서 포지티브한 삶, 포지티브한 적극적인 삶, pleasurable life, engaged life, 의미 있는 meaningful lif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긍정심리 이론의 평가. 긍정심리학자에게 성품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안녕, 웰빙에 있어서 핵심적이다. 성품. 긍정심리학자들은 성품은 그들은 덕의 함량,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이 나오네 갑자기. 덕의 함량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행복과 미덕의 관련성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매우 커다란 학문적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긍정심리 이론의 한계점은 뭐지?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한 덕목과 성격 강점의 분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그러네. 체계적이진 않네. 개념만 쫙 지금 있고 그 개념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해놨다는 거지. 그 다음 덕목이나 강점 간의 상호작용과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상호작용인지 연관성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덕의 실천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 한계점 뭐야? 너무 자의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덕목의 강점 간의 상호작용이나 연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미덕의 실천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도 있다. 이런 한계점이 있다. 셀리그만의 긍정심리 이론. 셀리그만은 진정한 치료는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행복한 삶의 세 기둥이라 그래서 긍정심리 이론
즐거운 삶, 의미 있는 삶,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긍정적인 정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즐거운 삶, 개인의 감정을 발휘하며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자신의 대표 강점과 미덕을 활용해서 더 넓은 범위인 가족, 직장,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으로 구성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예를 들면 즐거운 삶, 상추, 고추, 토마토 등 채소 기러기는 전체 생장 과정을 짧은 시간에 보면서 그 보상으로 잎이나 열매를 보니까 즐겁지. 그 다음은 의미 있는 삶. 수확하기까지 물 주고 지주 세우고 비료 주고 이러면서 서로 돕고 함께 일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의미 있지. 그 다음 적극적인 삶. 자신의 감성을 담아서 원예 활동 창작물을 계획하고 만들어내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이러는 것들이 자신의 장점을 떠올리고 자신의 느낌이나 장점에 대해서 서로 발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심리 이론은 즐겁고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서 타인에 도울 수 있고 일에 몰입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런 긍정심리 이론은 아동의 인성 발달이나 기분 장애나 불안 장애자와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되겠다. 그 다음 치유농업 실행기 치료적 의사소통. 치료적 의사소통 예를 들면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일반적 주제. 요즘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개방형 질문. 누군 대상자님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대상자가 뭐라고 하면 반응을 하는 거지. 어떻게? 말없이 대상자를 바라보며 적극적인 경청, 명료하나 재진술이나 반영하기 등으로 상대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지. 아니면 침묵, 말없이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표정으로 관심을 전달하는 거지. 그러다가 반응을 할 때는 명료화,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재진술,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뭐뭐 한다고요? 아니면 감정의 반영. 대상자님 말씀은 슬프다고 들립니다. 즐겁다고 들립니다. 뭐 이렇게. 그러다가 대화가 많이 이루어지면 상호작용. 예를 들면 대상자가 하는 말을 직면. 대상자님 말은 괜찮다고 하시지만 표정은 매우 굳어 있습니다. 아니면 정보 제공. 그거는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물을 주는 거는요, 이렇게. 이때 물을 주면 됩니다. 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면 일치적 의사소통. 상황. 발표하는 동안에 말씀하시는 동안 눈을 엎드려 계셔서 사고, 지루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감정 느낌. 그래서 저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기대 및 열망. 가능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조현병이나 정신병에 적용하면 좋다. 그 다음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여인이 원예활동 중에 식물을 지탱하는 지주를 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온전히 혼자 쓸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 아니면 씨앗의 경우 정지된 상태의 존재자지만 새싹을 트게 할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그때부터 생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든지. 식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순리를 이해하고 자연과의 소통으로 이어져서 삶의 지혜를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이다. 생명의 돌봄과 양육. 예를 들면 인간이 식물에 관계하는 감각체험, 예를 들면 식물은 인간에게 오감을 통해서 지각적인 면을 자극해 주니까, 오감을 통해서 자극을 해주니까. 아니면 동작체험, 식물에게 물 주기, 비료 주기, 풀 뽑기, 수확하기, 만들기 등 신체로 움직여서 관계를 하면서 식물을 기르는 것, 즉 돌봄과 양육을 경험하는 거지. 이런 경험은 대상자의 돌봄 본능이 충족돼 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책임감과 독립심을 유발시킨다. 그 다음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예를 들면 삽목이나 파종 또한 하면서 새로운 개체를 창조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예를 들면 꽃꽂이나 분재나 조경 같은 활동을 하면서 창조적인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강화할 수 있다.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지. 자아존중감. 예를 들면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고 친구를 칭찬하는 것. 자기가 만든 수확물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의 역량을 믿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보는 것에 대한 의미와 뿌리를 내리기 위한 식물체의 노력과 기다림에 대한 도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자아 존중감이 강화된다. 이완 전략. 예를 들면 이완 전략 목표에 집중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활동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필수적인 공지사항만 안내하고 말도 걸지 않고 대상자들을 온전히 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거. 아니면 수동적 태도 취하기. 예를 들면 식물의 죽음이나 병충해 등 자신의 질병 과정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 또 다른 방법 이완 전략, 조용한 환경 제공하는 거, 편안한 자세를 제공하는 거, 호흡하는 거,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다 이완 전략이다.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배우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 주도, 사회적 반응, 유지 반응,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 친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된다. 사회적 주도, 예를 들면 타인에 대한 주의 집중하는 거, 예를 들면 경청하는 거. 사회적 반응, 주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것은 예를 들면 교사의 신호에 따라 행동하기, 실패에 대한 반응하기, 세 번째 유지 반응. 유지 반응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하려는 행동이지, 예를 들면 규칙에 따르기, 허락 구하기 이런 거. 네 번째,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과제를 완수하려고 한다, 아니면 또래 압력을 다루려고 한다 이런 거. 다섯 번째, 친사회적 기술. 예를 들면 공유하기, 타인을 돕기, 애정 표현하기 이런 것들. 여섯 번째, 사회적 화술. 사회적 화술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몸짓에 반응하는 거, 상대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성립 유지하려는 거, 예를 들면 칭찬하기. 그래서 사회적 기술에는 예를 들면 칭찬하기, 허락 구하기, 규칙 따르기, 목표 세우기, 감정 표현하기, 문제 해결하기, 자기 보상하기, 다른 사람 돕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회적 기술을 적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사회적 기술 행동을 집중해서 훈련을 하는 거야. 한 회기당 한 가지만 해야 돼. 예를 들면 활동에 참여하기라든지, 아니면 먼저 인사하기라든지, 칭찬하기라든지, 친구 도와주기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진행하는 사람은 1단계 먼저 시범을 보여야 돼. 칭찬하기를 시범을 보이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2단계 반복과 연습. 짝끼리 번갈아 칭찬하게 하고 역시 넌 대단해. 너의 이런 모습이 좋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1, 2주간 계속 반복적으로 그 연습을 하게 해가지고 내면화와 습관화를 유도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3단계에는 보상과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사회적 기술을 잘하는 학생을 관찰해서 지목한 다음에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학생을 칭찬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사회적 기술을 익히게 한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예를 들면 활동 처음 시작하는 도입 단계에서 활동 전에 문자 알림을 통해서 활동 참여를 격려한다든지 따뜻하게 환영받고 있는 느낌을 전하는 것. 아니면 활동 정리 단계에서 활동에 대한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때 치유농업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뢰하고 애정과 감정이입, 친밀감으로 피드백하는 것. 그런 게 사회적 지지이고, 그리고 매 회기 활동 종료 후에 집에 돌아가서 할 미션을 제공해서 한 주 동안 그걸 수행하면서 가족과 동료들의 지지를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지다. 회상기법. 회상기법은 예를 들면 텃밭 정원에 식물 자원과 흙 반죽, 씨앗 주머니, 가루비누, 뭐 이런 것들 과거에 사용해 본 경험이나 추억이 있는지, 혹은 뚜꺼비 집짓기 놀이, 총군백군 운동회, 바느질 도구 사용법, 충성날 송변 빚기 뭐 이런 추억에 대해서 일화나 의미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도록 하고 자극하고 떠올린 내용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 이렇게 하면 뭐가 좋지? 자부심과 성취감 재확인, 과거의 경험의 재음미, 불쾌했던 경험의 미화, 또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후회와 용서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인지훈련. 인지훈련은 진압력 훈련. 예를 들면 도입 단계에서 PPT 화면을 보면서 연도, 달, 월, 요일, 계절, 날씨, 활동하는 장소 이런 거 빈칸 맞추기를 시간 확인을 해서 인지를 자극하는 거. 주의력, 변환 집중력. 예를 들면 기본 동작을 하던 중에 사랑하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속도를 빠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 동작의 변화를 가지고 가는 거. 지속 집중력. 예를 들면 친숙한 노래 산토끼 토끼야 노래를 하면서 기본 동작을 합쳐서 음악에 맞춰서 지정된 동작을 같이 수행하게 하는 거. 그게 지속 집중력. 아니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팥을 50알을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 집중력이다. 그 다음 선택 집중력. 신문이나 책에서 지정된 단어가 찾도록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씨앗의 색깔과 크기를 비교해서 종류별로 분류하기 이런 거. 기억력. 장기 기억, 일화 기억 이야기하기. 기억력 높이는 거. 진압력, 주의력 했고요. 세 번째 기억력은 어릴 적 집 주변에 피어있던 꽃, 어릴 적 친구들과 흙장난 치던 거, 자전적 사건, 장소, 이름, 감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기억을 떠올리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 아니면 단기 기억은 최근에 꽃을 받아보거나 선물한 경험, 누군가에게 최근에 봤던 꽃에 대한 기억을 최근의 기억을 떠올려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기. 네 번째, 문제 해결 능력, 인지훈련의 문제 해결 능력은 물체의 양이나 힘의 세기, 반죽의 점도를 조절하거나 높이와 단면을 고려하기, 주변 도구를 활용하기, 뭐 이런 것들 작업하는데 적합성을 판단해서 해결 방법을 고안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인지를 재활하는 방법에는 예를 들면 텃밭 활동을 생활화하게 하는 거야. 일상생활 속에서 텃밭에서 계속 일상생활하고 텃밭에 식물 키우는 거를 연계를 한다든지, 인지 건강 활동을 점검하기. 예를 들면 텃밭 행동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식물 돌보기를 한 다음에 텃밭 정원 활동 카드를 점검한다든지, 아니면 텃밭 행동 그 인지 재활 중에 신체 근력 키우기. 예를 들면 텃밭 정원 자원을 소재로 신체 활동을 해서 소근육이나 대근육을 운동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인지 재활에 해당한다. 텃밭 생활화 하는 거. 신체 근육 골격을 강화하는 거. 그것은 예를 들면 관절 가동 범위 ROM, 근력, 아니면 대근육 협응, 소동작 협응과 기민성,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꽃꽂이를 하면서 자르기, 굵은 버드나무 줄기와 가는 장미 줄기를 비지배적인 손으로 잡고 가위로 줄기를 자르게 하는 거. 두 번째, 꽂기. 지배적인 손으로 긴 해바라기 줄기와 짧은 해바라기 줄기를 잡은 다음에 테이블 위에 꽃 모양으로 수직으로 고정하는 거. 그 다음 말기. 세 번째, 말기. 양팔을 팔꿈치 관절 90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는 염난 잎을 말아서 굴리는 거. 양손으로 잎을 굴리는 거. 그 다음 네 번째, 휘기. 굵은 말채나무 줄기나 가는 말채나무 줄기를 양손으로 잡고 줄기를 둥글게 구부리는 거. 다섯 번째, 감기. 굵은 버드나무 줄기를 절화용 철사로 지배적인 손으로 절화용 철사에 감는 거. 이런 것을 하는 거지. 감각 통합. 감각 통합하는 방법에는 감각 지각, 시공간 지각, 신체 통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감각 지각은 오감 깨우기, 두 번째 전정 감각, 세 번째 입체 감각, 네 번째 깊이 감각, 깊이 지각. 그 다음 시공간 지각에는 정경과 배경, 형태의 향상성, 신체 통합에는 좌우 구별, 정중선 지나기가 있다. 일단 감각 지각은 오감 깨우기. 오감 깨우는 건 텃밭 정원 산책하면서 식물 색깔, 형태, 변화 바라보고, 또 계피나 이런 꽈리나 치자 이런 것들 손으로 만지고 향기 맡기. 두 번째, 전정감각. 전정감각은 몸의 중앙을 중심으로 양방향의 플로럴 폼에 균형 있게 꽃을 꽂기. 그 다음 입체지각. 주머니 속에 담긴 물건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무엇인지 맞추기. 깊이지각. 플로럴 폼의 일정한 깊이로 소재를 꽂기. 그 다음 시공간 지각. 시공간 지각하는 거에는 정경과 배경이 있고 형태의 향상성이 있는데, 정경과 배경은 완성된 꽃꽂이 작품의 소재와 이름을 연결시켜서 알기. 형태의 향상성은 식물을 구분할 수 있기. 그 다음에 신체 통합하는 것은 좌우구별과 정준선 지나기가 있는데, 좌우구별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해서 꽃을 꽂기. 그 다음 두 번째 정준선 지나는 거는 신체의 정중선을 지나서 대각선 부분의 면에 꽃을 꽂기. 이런 것을 해서 감각을 통합하는 걸 도우면 된다.